맞죠? 자, 오늘은 저기 82쪽이 아니고 일단 진도 수업 86쪽에 여기 중간 4번부터 보겠습니다. 몽골 침략 4번. 네. 보도록 할게요. 잘 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음된다. 자, 팔만대장경 시작부터 볼게요. 몽골이 침략을 하니까 고려에서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좀 물리쳐보자는 의미에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만든다. 팔만대장경은 두 번째 만든 대장경이라서 무슨 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불러요. 제조대장경. 그럼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목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첫 번째 대장경이 무슨 대장경? 초조대장경. 그 다음이 무슨 대장경? 제조대장경인데 그 제조대장경이 저기 보이는 무슨 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서 이제 고려에 문어할 때 또 나오거든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려가 입은 피해는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국토가 황폐화됐거나 저는 전쟁이 나면 무조건 공통적으로 오는 피해이기 때문에 읽어봐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문화재가 불탄 걸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대장경 목판, 요게 불탔거든요. 대구 부인사는 절 지금도 있어요. 대장경은 무슨 대장경? 요게 초조 대장경이고, 요게 거란이 침략했을 때 만든 대장경이에요. 거란족이 침략했을 때 대장경 만들었는데 그때 거란족이 물러갔어 안 물러갔어? 결과적으로 물러갔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힘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또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게 된 거야.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 부인사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스님들이 대장경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에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불 지르면 뜨거우니까 나올 거 아니야, 스님들이.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스님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 같이 불타 다 죽었답니다. 네, 부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다음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탔다. 여기 우리 신라 때 선덕여왕이 만든 거였는데 요때 불타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몽골 애들이 이거 두 개를 불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무슨 종교와 관계가 있잖아요. 불교죠. 그래서 부처님의 정신이 고려의 정신인데 그 고려의 정신을 꺾기 위해서 부처님의 문화유산을 불태우면 고려 백성들과 고려 지배층들이 항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불을 태웠답니다. 근데 고려는 생각보다 변태였다. 그래서 더 많이 만들었죠. 팔만대장경 이런 거 만들면서 버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 몽골하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건데, 자, 여기 강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로 뭘 맺는 거죠? 화해를 맺는 거죠. 사실상 고려에 뭐라고 보면 된다? 항복이라고 보면 된다. 오늘 대답 잘해주는구만. 고려의 항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고려는 결국은 이 몽골군을 막아낼 수가 없고 장기간의 전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무신 정권이 강제로 전쟁을 끌고 간 거였죠. 그래서 몽골과의 강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실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일단 고려는 무슨 세력들의 국가였어, 이 당시? 무신 정권, 특히 최씨 정권이었죠. 이 무신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누구야? 국내적으로 왕하고 사이가 안 좋죠. 왕권을 위협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두 명의 사이에서 누가 등장한 거야? 몽골이 등장한 거예요. 당연히 무신하고 몽골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몽골도 싫어. 근데 누구보단 덜 싫어. 무신이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얘랑 뭘 잡아야겠다, 손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 당시 몽골에서는 고려를 항복시키는 게 목표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세력을 무찔러야 된다. 무신 세력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왕실과 뭘 해야겠다, 결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몽골에서 강화를 제안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몽골이 나중에 원나라가 되잖아. 원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야? 쿠빌라이 칸이거든요. 쿠빌라이 칸. 이 사람은 원래부터 왕이 된 건 아니고 왕위 계승자였어. 왕위 계승자. 좀 순위가 좀 뒷순위였어요. 왕위 계승 순위. 그런데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 고려의 태자, 나중에 원종이 되는 고려 태자, 그 당시 태자가 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잘 봐주세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기분이 좋지.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 줄 알고 찾아온 거야. 고려 태자가. 기분 좋지. 난 아직 왕이 아닌데, 몽골 황제가 아닌데, 자기가 쿠빌라이 칸 당신이 어차피 다음 황제 될 것 같아서 내가 당신한테 먼저 인사를 하러 온 거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러 온 거야. 기분 좋아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왕실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무신을 뭐 하고 싶다. 몰락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과 고려 태자, 고려 왕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강화가 체결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는 찬성하지 않죠? 이건 무신이 찬성해 안 해? 무신은 반대하죠.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어떻게 저 몽골 애들한테 우리가 항복을 하냐? 근데 이미 누구는 항복을 하고 왔어. 고려 왕은 항복을 하고 온 거야. 근데 임금 왜 네 멋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가 몽골이 힘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무신 정권이 내분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분열됐던 게 언제? 1270년. 그래서 무신 정권이 무너지니까 고려 왕실 주도로 해서 다시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천도했다? 강화도에서 어디로 돌아왔다?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다. 자, 개경으로 돌아온 게 개경 환도라 부르는데, 그러면 수도가 강화도였을 때는 언제냐? 1232년부터 1270년까지가 수도가 강화도였다. 이 강화도에서 나오라고 했거든, 몽골 애들이. 너희들이 진짜 우리 몽골한테 항복할 마음이 있으면 수도를 다시 육지로 돌려라. 근데 이제 무신들이 안 가고 있었죠. 근데 무신들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니까 고려 정부에서 개경으로 돌아갔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민족이었던 몽골하고도 이제 손을 잡았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몽골의 손을 잡아서 권력을 되찾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시대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몽골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항상 외부 세력의 힘을 빌리면 이런 꼴이 나요. 나당 통일할 때도 마찬가지나 나당 전쟁할 때도 맞죠? 똑같잖아. 자, 그러면 아직 개경으로 안 간 세력들은 무신 정권의 나머지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세력? 삼별초예요. 자, 이 친구들은 무슨 세력이다? 무신 세력이야. 자, 무신 정권 무너졌지만 무신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경찰 기구거든요. 자, 그럼 얘들은 강화도에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요? 왕은 갔잖아. 왕은 가고 우리 무신은 끝까지 싸울 거라니까 강화도에서. 얘들은 강화도에 계속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고려 임금하고 쿠빌라이 칸을 이제 필두로 하는 몽골 애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강화도로 진격을 하니까 강화도에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첫 번째 버티다가 강화도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두 번째 진도라는 곳으로 옮겨요. 진도가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전라남도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지를 이동한 곳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자, 세 번째 근거지를 이동한 곳은 제주도.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몽골한테 뭐 했다? 싸웠다. 끝까지.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고려와 몽골의 무슨 군이죠? 연합군이죠. 그럼 이때 고려군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다? 당연히 고려의 왕이 되겠죠. 고려 왕실에서는 무신 정권을 뭐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별초는 고려를 위해서 싸운 겁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자기들의, 무신들의 권력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자 싸운 거라고 요즘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때나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때 교육받았을 때는 삼별초의 의의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알려준다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삼별초가 싸웠었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료 2번을 보시면 대몽항쟁이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이어다니면서 뭘 했다? 저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고려는 항복을 했어요. 누구한테? 몽골한테. 그렇죠? 여기까지가 대몽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몽골한테 우리가 항복을 했다는 거니까 이제 몽골한테 우리가 간섭을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몽골한테 간섭당했던 시기 원간섭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식민 지배를 당한 적이 총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식민지 언제였냐면 우리가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했죠? 한나라한테 망하고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몇 등분했잖아. 4등분해서 다스렸던 시기. 그때가 첫 번째 식민지 시기예요.
두 번째 식민지가 요때입니다. 자, 이제 몽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원이란 나라로 바뀌었고, 원나라를 만든 사람이 아까 봤던 누구야? 쿠빌라이 칸이었어요. 근데 쿠빌라이 칸이 우리나라와 좀 사이가 좋았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 임금이 인사를 하러 갔었잖아. 그래서 사실 쿠빌라이 칸이 자기 딸내미를 고려 임금하고 혼인시켜요. 그래서 거의 한 가족이 된 거지. 가족은 가족이지만 우리나라를 계속 잘 봐줬던 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자,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원나라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했는데 고려 국왕을 통한 무슨 지배다. 요거 포인트예요. 간접 지배. 고려 국왕을 통해서 간접 지배했다. 고려 왕을 꼭두가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왕을 조절하면 고려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왕은 어릴 때, 왕자일 때 이미 누구와 혼인을 해야 됩니다. 원나라의 뭐와 혼인? 공주와 혼인을 해요. 공주와 혼인을 하면 피가 섞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 왕족들을 피를 섞어서 하나의 몽골인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자들을 원나라에 불러요. 원나라에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자,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이 왕자는 왕족이니까 이런 왕족과 귀족들은 혼자 가요? 이 사람들을 조금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비서나 아니면 그 당시 이름으로 환관 이런 애들 보내잖아요. 통상 몇 살 때 가겠어? 한 10살 때 갑니다. 원나라에. 10살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수민이 10살 때 뭐 하고 있었니? 울고 있었잖아. 맞잖아. 얘들 똑같아. 10살이면 어린아이란 말이야. 근데 어린아이 혼자 자기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서 살아라? 얼굴도 모르는 몽골 여자랑 혼인해라? 그럼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항상 이 고려에서는 이 왕자를 원나라에 보낼 때 왕자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그 내시와 환관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 내시 환관 뭔지 알죠? 그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뭐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남자인데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이 같이 보내. 지금으로 따지면 같은 유치원 출신이지. 혼자 둘이서 같이 가서 원나라에서 못 볼 걸 볼 것만 다 보면서 혼자 슬프게 사니까 둘이 너무 절친이 된 거야. 베프가 된 거지. 근데 왕은 나이가 들면 고려로 돌아와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왕자는? 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같이 갔던 친구인 황관은 같이 올까요, 고려로? 창영아, 아니 인생의 고통을 함께 나눈 친구인데 버리고 올 거야? 같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왕의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측근이 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측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정동행성. 정벌, 동쪽. 행성은 무슨 뜻이냐? 몽골에서 이름 붙이던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동행성은 뭐 하는 곳이죠? 동쪽을 뭐 하는 기관? 정벌하는 기관입니다. 동쪽 정벌하는 기관. 그럼 그 동쪽은 어느 나라냐? 일본입니다. 자, 아직 몽골에게 항복하지 않은 최후의 국가, 바로 몽골의 그 무서움도 바다가 막아주겠지 하고 버티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가마쿠라 막부. 이 가마쿠라 막부가 항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몽골은 화가 나서 고려에다가 정동행성이라는 곳을 만들고, 이 정동행성에서 일본을 칠 테니까 일본을 칠 준비를 누가 해라? 고려가 해라. 이렇게. 일단 일본을 치려면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나 나무를 다 빼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만들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좀 안 만들면 안 될까요? 했다가 또 혼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만들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를 타고 고려, 몽골, 그 다음에 몽골한테 정복됐던 남송, 여기 있던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일본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만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원정이 실패했거든요. 그 바다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배가 다 부서지죠. 상륙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 정동행성 사라져야 되잖아요. 맞죠? 끝났으니까. 근데 사라지지 않고 누굴 괴롭혔다? 고려를 괴롭혔다. 정동행성 밑에 이문소라는 게 있어요. 이문소. 정동행성 밑에 이문소라는 관청이에요. 이것도 관청. 이 친구가 남아가지고 고려를 그렇게 괴롭혔다. 고려에 간섭을 했다 이거죠. 고려 왕이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간섭하고 그랬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봐도 어떻게 고려가 힘이 약해진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신들이 몽골한테 항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야. 항복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무신이 너무 싫은 나머지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몽골 왕, 그 고려 왕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간섭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는 원래 이때까지 배웠던 고려 임금 다 이름이 몇 글자로 끝났었죠? 두 글자. 태조, 광종, 성종, 맞죠? 그거는 무슨 국가에서 쓰는 호칭이에요? 황제 국가에서 쓰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자기를 뭐라 불렀어? 황제라 부르고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뭐라 불렀다? 황제 땡땡 뒤에 뭐라 붙이죠? 영어 안 봤습니까? 황제 폐하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주상 전하라고 부르죠. 용어가 달라요. 황제는 폐하라 쓰고 밑에 있는 왕은 전하라고 씁니다. 알죠? 근데 우리나라는 황제니까 황제 국가의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몽골도 황제 국가 용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는 야 고려야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했는데 똑같은 용어 쓰는 게 좀 그런데 한 단계씩 뭐 해라 다 낮춰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바꾸게 된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제후국이 된 거고요. 격이 낮아졌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볼게요. 고려 왕은 앞에 이제 충자라는 걸 붙여서 왕이 돼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충수광, 충모광, 충해왕, 충여랑 뭐 이런 왕들이 있어요. 왕 앞에다가 충자를 붙인다는 거는 누구의 충성을 다하겠다? 몽골의 원나라의 충성을 다하겠다. 일단 첫 번째가 저거였고요. 두 번째, 폐하라는 단어를 뭘로 바꾼다? 전하라고 바꾼다. 자, 그럼 왕 밑에 다음 임금을 할 사람을 태자라고 부르죠. 태자마마가 무슨 마마로 된 거다? 이거 서자가 아니고 세자다. 알지? 세자마마로 바뀝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적어보면 원래 왕이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짐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짐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 고라고 다 바뀝니다. 고. 그리고 우리가 몇 성 몇 부를 썼죠? 2성 6부를 썼죠? 요것도 폐지됩니다. 2성 6부 폐지. 2성 6부 쓰지 마. 대신 뭐 1부 4사 이렇게 바뀌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지지 못해도 이런 용어는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네. 서유씨 필기하고 있나요? 아, 펜을 꺼내시네요. 네. 몇 분 지났나 모르겠네. 네. 꺼냈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 영토를 뺏겨요. 영토 뺏기는 곳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쌍성총관부, 너무 중요한 곳이고, 동령부, 탐라총관부, 이곳 세 군데를 뺏기는데 지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고려 땅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탐라총관부는 쉬워요. 여기 있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탐라가 제주잖아, 맞죠? 그 다음은 개경이 수도잖아. 이 개경 주변을 뺏어가는데 그게 동령부예요. 동령부. 이건 지도, 이 영상을 올려줄 건데 지도로 그냥 자료 화면을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요. 여기가 우리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에서 불리는 가장 중요한 지역 쌍성총관부예요. 자, 강원도 북부 지역. 이쪽. 이쪽은 왜 중요하냐? 요거 두 개는 돌려줘요. 누가? 몽골이 돌려줘요. 우리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돌려받아요. 근데 여기 땅은 끝까지 줘, 안 줘? 안 줘. 여기를 누가 차지한 거지? 몽골이 차지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되찾는데 누가 되찾았냐? 나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무슨 왕이 있거든요.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되찾아요.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누구였냐면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춘.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자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우리 할아버지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 또 우리 할아버지 이러더라고. 재작년인가? 졸다가 이자춘 알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이러더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할아버지까지 이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럼 이 사람 어때요? 자춘이 아들. 얘는 들어봤어요? 얘가 뭘 세운 사람이죠? 조선 건국한 사람이죠. 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집안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다? 쌍성총관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 쌍성총관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원나라한테 이제 엎드리고 있다가 원나라가 약해지고 공민왕이 세지는 것 같으니까 갈아탄 겁니다. 누구한테?
공민왕한테 문을 열어준 거야. 쌍성총관부 문을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돼서 고려 개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성계는 원래 그 고려의 외지, 고려 변방 사람이에요. 거의 여진족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투리도 오지게 쓰고 막 그랬대요. 네. 뭐, 이 갓나 새끼 뭐 이러고 막 그랬대. 아주 무서운 친구입니다. 쌍성총관부 위치.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쌍성총관부였습니다. 쌍성총관부. 다른 말로 천령이라고 하는 고개 북쪽이라서 천령 이북이라도 부르면 여기가 천령이거든요. 천령 북쪽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땅 세 군데 뺏긴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력 탈환한 곳은 어디다? 쌍성총관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조는 친구 나와서 엄마한테 영상 편지 쓸래?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영상 편지 쓸래? 조는 친구 없어. 알았어, 조심해. 자, 그 다음 마지막. 원나라가 무엇을 많이 요구했는가? 자, 금. 왜 요구했는지 아시겠죠? 인삼. 왜 요구했는지 아시겠죠? 인삼 뭘로 썼어요? 약재. 근데 요게 궁금하다. 자, 매. 골 때리겠다. 매를 보내라고 했어요. 매가 뭐야? 유림이, 매가 뭐예요?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그건 맴매잖아요. 맞죠? 네. 매가 뭐예요, 매? 지환아, 매가 뭐니? 저기 교무실에서 가져오기 전에 빨리 말해. 사랑의 매니? 매가 그잖아, 독수리. 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사냥매 알아요? 매사냥? 그거 봤어? 무형문화재? 이래가지고 장갑 두꺼운 끼고 여기 매 딱 여기 서 있고 촥 보내면 매가 토끼나 이런 거 사냥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매사냥이거든요. 몽골 귀족들이 그걸 좋아했대. 그런데 몽골 귀족들이 좋아하는 매 종류가 하필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고려에 있는 거야. 매 종류가 해동청이야. 등이 푸른빛이 나는 매가 있어. 해동은 고려거든요. 바다 동쪽. 우리 해동성 갈 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에서 매년 매를 일부 마리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보내라 이 말입니다. 훈련 안 시키고 보내면 큰일 납니다. 택배 상자 열면 눈 좋아요. 그렇죠? 자, 야, 고려에서 매가 왔구만. 나는 그 유튜브나 사진으로 매를 봤는데 발톱이 그게 발톱이 아니야. 거의 뭐 송곳 수준이야. 그래서 이거 매 사냥하는 사람들도 이거 장갑을 끼고 하잖아. 살 다 파입니다. 자, 요거에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매를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응방입니다. 아주 왠지 화장실 같은 느낌인데 응방, 매가 매응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몽골의 귀족이면 응방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응방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매사냥하는 고려인들이 몽골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힘을 키워요. 힘을 키우는 사람 2명 알려줬거든요. 이 친구. 왕자하고 따라갔던 황관들이 돌아오면 힘이 세지겠죠. 자, 이 황관들도 우리가 바치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별표죠. 공녀. 이건 딱 봐도 누구 보내는 것 같아? 녀. 여자를 보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뭘 보내야 됩니다? 처녀를 보내. 아니, 처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왕족의 놀이개로 쓰거나 아니면 노비로 만들려고 매년 젊은 처녀를 보내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젊은이야, 처녀야? 처녀야.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람. 그럼 다른 말로 내 딸내미 안 뺏기고 싶으면 내 딸내미 뭐 시키면 돼? 결혼시키면 돼. 2살 때. 옆집 친구랑 결혼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부른다? 조혼이라 불러요. 안 좋은 제도죠. 맞죠? 조혼. 아무 뭐 의사소통도 안 되는 꼬물일 때 갑자기 옆집 꼬물이하고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아, 이제 나도 이성의 눈을 떴다. 저 옆집에 철수 너무 멋있더라. 그랬는데 아빠가 갑자기 불러서 앉히는 거야. 네 남편 따로 있다. 옆집 형준이다. 그럼 형준도 기분 나쁘고 그 여자도 기분 나쁘고 둘 다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네, 그런 제도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오개혁 때 이게 없어져요.
너무 안 좋은 제도죠. 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화가 서로 교류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걸 무슨 현상이라 불러요? 네? 한류 못 들어봤어요? K-pop 이런 거요. 우리 이제 고려팝도 있었거든요, 이때. 자, 반대로 몽골에서 유행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의 풍습을 보고 뭐라 부르냐? 몽골풍이라 부릅니다. 고려에 들어온 몽골의 풍습,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던 것 같은 이제 변발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때 영상 보지 않았나요? 변발. 이런 상황이었대. 우리 손민기가 우리가 이제 원나라 지배 당하니까 손민기가 와, 원나라 멋있다면서 이제 변발해온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 애들은 웃질 않고 그 매력에 빠진 거예요, 손민기의 매력에. 형준이가 집에 가서 엄마 손잡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나도 밀어줘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참아라, 넌 안 돼. 그러니까 에이씨, 내 용돈 줘 하면서 밀고 온 거야. 근데 그게 유행처럼 번졌대. 그래서 몽골이 나중에 보내준 그 변발의 풍습이 고려에도 퍼졌다. 심지어 고려 공민왕도 머리를 밀고 있었다.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자, 변발한 상태에서 거울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머리 없는데? 기분 나쁠 땐 한잔 해야 되겠죠? 소주. 소주도 몽골 겁니다. 전통 소주. 안동 소주 들어봤어요? 안동 소주? 그게 몽골의 풍습으로 만든 게 안동 소주예요. 도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잘 하면 불도 붙을 수 있어요. 알코올이 높아가지고. 그 서양의 양주 같은 게 불 잘 붙잖아요. 어떻게 알죠? 끄덕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렇지, 좋지, 깔끔하고 그거 양주로 70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보드카 이런 거 있죠. 러시아는 추우니까 알코올을 높여가지고 열량을 확보한다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못 있는 추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불 붙이면 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 그러면 확 나가는 거지. 그 열기 때문에, 그 알코올 때문에. 뭐 그렇답니다. 이거 들어봤어요? 아니면 이건 들어봤니? 전통 혼례 풍습, 이거 연지곤지 바로 찍는 거. 몰라? 모르면 됐고. 네. 평생 혼자 살면 돼. 자, 그 다음에 변발 소주, 족두리, 그 다음에 연지곤지, 그 다음에 만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슨 치, 장사치, 벼슬아치, 치치치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몽골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고려꽃도 몽골에 전해지는데 이 고려양은 어떤 게 있냐? 우리 코리안 트레디셔널 그 라이스 케이크 뭐죠? 좋아요. 네. 어떤 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입는 그 옷풍습 중에 이렇게 넓은 거, 이거 뭐라 부르죠? 그 어릴 때 태어난 애한테 입히는 거 베넷? 저고리. 집에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쓰는 모자, 뭐였죠? 한 글자로? 갓. 뭐 이런 것들이 고려 건데 요게 몽골에 유행했대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변발하고 저고리 입고 갔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상상을 해봤는데 시원할 것 같아. 갓이 시원하잖아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2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옆쪽에 2번. 권문세족의 성장 보기. 너무 쉽다, 이거는. 자, 봐봐. 자,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어. 우리는 누구의 이제 지배로 자리 잡았다? 원나라의 지배를 자리 잡았다, 이제. 그러면 이 원나라가 힘이 세니까 원나라한테 조금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빌붙은 세력, 뭐라 부르죠? 잘하는구만. 친일파가 있었죠. 그럼 요때는 뭐라 불렀을까? 친원파 이렇게 불렀겠죠. 그 친원파가 어떤 애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자, 권은 무슨 권자일까요? 권력할 때 권자겠죠. 세는 뭘까요? 세력할 때 세자겠죠. 그 다음에 문하고 족이 남았네요. 문하고 족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글자 앞에서 폈어요. 문, 벌, 귀, 족.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세고 세력이 큰 문벌귀족 같은 친구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권문세족은 무슨 파다? 친원파다. 요걸 기억해야 돼. 원나라와 친한 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그게
권문세족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되는지 봅시다. 원나라하고 친하면 돼요. 기존의 지배 세력이니까 이게 뭘까요? 어떤 출신들이겠죠? 문벌 출신들이겠죠? 뭐 이자겸 같은 애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무슨 방? 응방. 뭐 하는 곳이었어요? 자, 저와 최유리! 응방 뭐 하는 곳인지 빨리 말하세요. 아니지, 백이다. 네가 말해. 보고 있니? 그 빨리 말해. 응방 뭐야? 뭐 하는 곳이야? 매를 관리하는 곳이었죠. 자, 그래서 응방의 공무원들은 권문세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어 무슨 관? 역관이 있어요. 몽골어 역관. 통역관인데 몽골말 잘하니까 당연히 몽골하고 친하겠죠. 자, 몽골 사람 여기 하나, 고려 사람 여기 하나, 중간에 통역관. 몽골애가 나한테 이야기했죠. 야, 고려한테 한 200만 원 달라고 해. 아, 또 300만 원 달라는데요. 200만 원이요. 100만 원 어디 갔나요? 통역관이 먹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나라의 지배층과 뭐하는 세력? 혼인한 세력. 여기 별표고요. 자, 아까 여자가 끌려가는 걸 보고 뭐라 불렀어? 공녀. 자, 공녀 중에 무슨 황후가 등장한다? 기황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공녀로 끌려간 기씨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필 끌려간 다음에 몽골 황제의 뭐가 된 거야? 부인이 된 겁니다. 그것도 두 번째 부인. 근데 나중에 첫 번째 부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첫 번째 부인까지 차지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여동생이 기황후다? 그럼 나는 고려에서 힘이 어떨까요? 내 여동생이 몽골의 황제 부인이야. 고려 왕이 우습게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보고 뭐라 부른다? 권문세족이라고 부른다. 자, 대표적으로 기황후하고 오라버니 관계에 있었던 사람 누구냐? 기철이 있습니다. 기철.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무슨 세족이다? 권문세족이다. 나중에 공민왕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자, 이제 특징 볼까요? 당연히 무슨 파? 친원파. 이 친구도 공부할 필요 있나요? 공부할 필요 없죠. 당연히 무슨 서? 음서. 과거 시험 안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엄청 뺏어요. 그래서 무슨 농장을 만들었다? 대농장. 자, 여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토지를 뺏고 백성을 뭘로 만들었다? 노비로 만들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왕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야? 벌레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쳐내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누구의 힘이 강했다? 원나라의 빽이 강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원나라의 힘이 뭐 되면? 약해지면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가 밑에 보이는 무슨 왕? 공민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민왕이 왕이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싶겠죠. 대농장 다 뺏고 토지 다시 돌려주고 백성을 다시 돌려주고 싶겠죠. 그런 것들을 했던 왕이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권문세족의 성장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친구들, 안 온 친구들은 이 영상 보고 다 필기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